공산당의 협상 지지 선언. 박헌영과 공산당 역시 처음에는 모두 반탁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헌영이 평양을 다녀온 후로 협상 지지로 선회한다. 알고 보니 오보였어.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잠시 동안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임. 빨리 정부를 수립하고 싶으면 삼상협상을 지지해야 함. 그래야 빨리빨리 진척이 됨. 그리하여 좌익 계열은 갑자기 돌변하여 협상 지지 시위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우익들은 공산당의 협상 지지 선언을 찬탁으로 매도했다. 이참에 좌익 세력들을 확실히 꺾어놓고 말겠다는 의지였던 것이다. 찬탁을 주장하는 조선 공산당은 반민족 집단이자 소련을 모국으로 하는 사대주의자들. 찬탁? 왜 쟤네들 봐. 지금 신탁 찬성하는 거임? 거봐, 쟤네들 소련 앞잡이라니까. 이에 좌익들은 항변했다. 찬탁이 아니라 삼상협상을 지지한다는 거임. 찬탁이라니 우익들의 모략임. 어디에도 찬탁은 없어. 하지만 네거티브 공략은 주요해서 이후로 공산당의 인기는 크게 급락하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도 신탁 통치 오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러분 봤디요? 사실은 미제놈들이 신탁을 주장한 거야요. 앞으로 우익 분자들은 전부 매국노로 간주하갔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던 반탁운동. 반탁운동을 했던 이승만의 전력을 보면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국제연맹에 덜컥 위임 통치를 청원한 적이 있다. 코리아를 국제연맹이 맡아서 관리해주세요. 일제는 내쫓아 주시고. 당시 상해 임정은 난리도 아니었다. 당시 신채호는 이렇게 비난했고,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 이승만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이봐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요. 하지만 그때 일로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어 면직되고 말았다. 이랬던 이승만이 1946년 1월에는 찬탁행위를 매국노라 지칭하면서 비난에 앞장선 것이다. 김구가 반탁을 주장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새로 임시정부를 세워? 임정이 있는데 무슨 소리? 즉 임시정부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열강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었고 자존심과도 같은 임정법통론에 대한 고집이었다. 한편 한민당의 경우 영수인 송진우가 피살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반탁운동에 동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지금 당장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민심을 얻고 있는 좌익에게만 유리함. 그러니 좌익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삼상회의의 진실 따위는 접어두고 좌익을 찬탁분자로 선동하는 반탁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그리하여 이승만, 김구, 한민당으로 대표된 우익들은 모두 반탁운동으로 결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반탁운동은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도구로도 활용됐다. 신탁통치 반대! 소련 앞잡이들을 처단하자! 이에 관련해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이렇다. 김구의 반탁운동으로 공산당의 인기는 크게 추락하고 만다. 반면 존립기간이 약했던 보수주의자들이나 친일파들에게는 예상치 않은 정당성을 얹어주게 된다. 오늘날 유독 김구가 추앙받는 이유는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띄워줬기 때문이다. 사실 김구는 해방정국에서 용도 가치가 떨어진 저항민족주의자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그의 반탁투쟁이 해방공간 좌우 대립구도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남북 분단으로까지 연결되고 말았다. 오보 사건의 결과. 삼상회의 오보 사건은 우익계가 반탁운동을 전개하며 열세였던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술책으로 이용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었던 좌우 이념 대립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는 계기였고
수많은 친일파 세력들이 반탁 운동을 악용해 자신들을 반공투사, 애국자로 화려하게 변신시킨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경찰들이다. 우리와 비슷한 사례로 오스트리아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이런 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좌우 대립을 피하고 좌우 합작운동을 통해 분단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